먼저 오늘 시청자님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제이스건설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시죠? 32,000원. 네. 32,000원의 비중은 얼마신가요? 그게 뭐 4만 원 갖다 내려올 때, 나 김정수 그분이요, 좀 좋다고 많이 내려가기로 하는데, 나 생각대로 그걸 많이 내려가지 몰랐어. 아, 네네네. 비중은 15% 갖고 계시죠? 예, 예. 예. 보유하신 지 한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기관들을 사야 돼. 기관들이 안 사대, 오니까. 아, 기관이 왜 안 사냐고요? 시청자님? 옛날에, 제이스건설이 옛날에 하여튼 2만원대에서 20만원 가는 거 보고 나서 그때부터 내가 10만원 사도 또 손해보고 안 만져야 되는데, 그걸 많이 해보면서 안 하는가 봐. 아, 네네네. 아, 시청자님께서 얼마 안 GS 되니까 뭐 가있 저 아래 밑에 물 안 탔거든. 네, 지금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은 정보를 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취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S건설을 정말 오랫동안 보셨어요. 그래서 2000년대 시세를 지금 말씀을 해주셔서 18만 원 거의 20만 원 갔던 때도 있었는데 그때도 있었고 요즘 뭐 GS건설 이제 좀 많이 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지난해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락을 했고요. 최근 들어서 1월 그리고 또 이번 달 정도에 시세를 좀 주고 있긴 한데요. 시청자분의 매수가에서는 현재 한 20% 이상 손실을 입고 계십니다. 한 30% 정도 손실을 갖고 계시는데요. GS건설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필 전문가님. 말씀 들으셨죠? 네. 어떻게 이분께서 전략 세우시면 수익 보실 수 있으실까요? 자, 지금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건설, GS건설 같은 경우는. 뭐, 최근 들어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도 있긴 있었죠. 저 인천에서 뭐 공사하던 거, 그게 좀, 뭐 설계도 하고 좀 다른 시공을 했다, 틀린 시공을 했다, 이러면서, 좀 붕괴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 때문에 조금 고생을 하고 기업에서 사과도 하고 그랬는데 뭐 거기에 따른 재시공 비용이나 뭐 이런 것들 비용도 좀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는 뭐 이런 부분들은 일시적인 뭐 그런 경우로 그칠 거고요. 이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몇 가지 모멘텀은 보유하고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첫 번째, 우리나라 건설 회사들이 지금 사우디 국토부 장관이, 교통부 장관이 방한했다가 갔죠. 그러면 사우디 교통부 장관이 왔다라는 거는 분명히 네옴시티하고 관련되는 그런 얘기가 오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크라이나 쪽, 뭐, 우리나라가 무기 지원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 모르긴 몰라도 뭐, 국가 기밀이니까 알 수는 없겠죠. 그런데, 추정을 해보면, 갑자기 우리는 뭐, 살상 무기 제공 안 한다라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입장을 바꾼 거는 미국의 압력도 있기도 있었죠. 하지만, 미국의 압력 플러스, 나중에 우크라이나가 뭐, 전쟁이 언제 끝날겠죠. 그리고 지금 5월 달에 한번 대공세가 한번 있을 거다라고 뭐 그런 예상들을 하는데요. 이 전쟁이 좀 어느 정도 좀 이게 정전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간다라면 우크라이나 건설 재건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인도네시아 수도가 자카르타인데요. 이쪽이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이 수도가 물에 잠기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수도 이전을 안 하면 안 되는 뭐 그런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대형 건설주들한테 뭐 긍정적으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적 부분들을 간략하게 GS건설을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작년에는 재작년부터 시작해갖고 실적 부분들이 계속 줄었어요. 자, 2020년에는 영업이익이 한 7,500억 정도 났는데 재작년에는 6,500억이 났고요. 작년에는 5,500억밖에 안 났습니다. 이 주가가 좀 이렇게 위쪽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려면 이 실적 부분들이 늘어줘야 돼요. 하지만 이 실적 부분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고생을 한 거고요. 자, 근데 지금 현재 뭐 한 6,500억 정도 올해 번다라는 가정으로 놓고 보면 지금 뭐 시가총액이 1조 9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뭐 건설주들이 다 이렇지만요. 네. 그렇게 비싼 주가는 아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너무 싼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건설주들이 다 이래요. 대형 네, 건설주들이.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동종업종들하고 비교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건설주들 전체적으로도 그렇게 비싼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좀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S건설은 또 배당도 뭐 1년에 한 1,300원 정도는 합니다. 그러면 은행에 돈 넣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차분히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올해 1월 달에 19,250원을 찍었는데요. 자, 이거는 바닥을 찍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옆으로 계속 이렇게 굉장히 지루하게 쭉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당분간은 조금 이렇게 옆으로 좀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기관들이 좀 사줘야 되는데 기관들이 안 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외국인들은 좀 삽니다. 외국인들은 최근 들어서 이 월요일 날도 한 69만 주, 67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차근차근 조금씩은 사고 있어요. 기관들보다 외국인들이 더 세니까 뭐 일단 이런 부분들, 이 외국인들이 들어온 게 주가가 빠지니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고 난 다음에 바로 들어온 거니까 이들도 주가 자체가 지금 바닥권이야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올라가다 보면 또 한번 걸렸다가 밀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일단 한 25,000원 근처 정도는 조금 저항선 역할을 할 것 같아요. 하락하고 있는 242평선이 거기 있고, 또 전고점이 한 2번 정도,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2번 정도 찍은 자리가 있기 때문에 25,000원 정도는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 보니까 4만 원대 여기서 4만 원대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 매수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보면 좀 이렇게 좀 손해보고는 좀 이렇게 매도를 못 하시는 그러신 성향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한 2년 정도 잡으세요. 2년 정도 잡으시면 뭐 미국의 경기 관련되는 부분들도 전부 다 잠잠해질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보다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만큼 못 기다리시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첫 번째 저항선은 25,0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년 정도 투자를 한다면 예. 매수가에서 수익률이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뭐 한 33,000원 정도 근처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2년 정도 기간을 투자해도 매수가에서 한 1,000원 정도의 수익을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배당 수익률, 밸류에이션 매력, 그러나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그 과정들이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만 원 바닥 예상하고요. 저항 25,000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2년 정도 투자 기간 잡았을 때 33,000원 목표가입니다.